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6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동훈 기자님이 빠졌습니다. 네. 그동안 김혜민 기자님 계속 방송 빠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김혜민 기자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빨리 좀 출연 좀 시켜달라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진짜라고 일단 해둡시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이동훈 기자님 당분간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어요. 네. 중국으로 그거 취재 갔습니다. 그거 간 건가요? 뭐라고 하죠? 특파원? 특파원인, 네. 기자로 하면 특파원이고, 이렇게, 보통 일반 회사에서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출장. 맞아, 해외 출장 갔다. 해외 출장 갔다. 네, 그렇죠. 네, 자비 내고. 약간의 공금을 들여서. 들여서, 기본은 자비에. 네, 기본은 자비로. 자비로 출장을 가신, 네, 특파원,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중국을 현지 취재를 하고 오실 거예요. 네. 갔다 오면 또 갔다 온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북한이 지방 축산업에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다. 이거를 연합뉴스 TV가 북녘에서 온 소식 코너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소개를 좀 했어요. TV 코너면은 영상이 막 나오겠네요? 네네네. 실제 북한 영상들이 막 나오나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연합뉴스 TV 그 채널이 있잖아요. 케이블에. 네. 거기서 이제 꼭지가 하나가 있나 봐요. 코너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인지 어떻게 정기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북녘에서 온 소식 코너에서 북한의 소식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는, 지방 축산업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이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좀 자세히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일단은 좀 지금부터 조금 최근이라 볼 수 있는 6월 22일 날. 네. 네네. 한 2주 전인가요? 네. 네, 한 10일 전? 네, 그 정도 되죠. 네, 10일 전에 황해북도면은 황해남도가 있고 북도가 있는데 네, 황해북도가 좀 두만강 쪽까지는 뻗어 있진 않죠. 두만강 쪽은 함경북도고요. 네. 황해북도면은 황해도 저기 바로 그 NLL 바로 위 쪽 아닙니까? 네, 서해. 그러면은 북한 국경지대까지는 뻗어 있진 않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다소 남쪽인데 네. 그 황해북도에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이라고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랑 그 다음에 강원도에 송배전부라고 있는데 거기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인 것 같아요. 변전소 비슷한 그런 건가 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후방기지, 거기 있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직원들의 생활을 위한 그런 공간은 후방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전소가 있고 그 변전소에 딸린 이제 농장 같은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소식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은 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 방문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농장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은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제 생각에는 무슨 감사를 많이 받았다 이런 건가? 예, 은혜와 네, 은혜야 그런.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농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염소를 많이 길러내고 현대화된 설비로 염소젖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현대화된 설비라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현대화돼 있는지는 저도 보면서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였지 엄청 현대화됐다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름의 어쨌든 그게 있나 보죠. 전 잘 몰라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소나 염소 젖을 네. 짤 때 손으로 사람이 이제 일일이 하다가 요즘 다 기계로 하잖아요. 네. 그 빨판 부황 뜨는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흡착을 해가지고 쭉쭉 짜내고 그걸 그대로 통에 담아가지고 바로 살균해가지고 딱 만드는 사람 손을 최소화해서 세균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다 그런 걸로 이제 기계로 짜내고 있다 이거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뭐 생산하는 큰 기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네. 거기서 뭘 만들고 막 뭘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소젖을 생산하고 있고 이 여기서 생산된 염소젖들이 수많은 기업소에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염소젖을 전 안 먹어봐서 맛이 어떨까? 이게 네. 요즘 그 분유 있잖아요. 네. 애기들 먹는 분유 중에 좀 고급 분유가 이제 산양유라고 해가지고 염소젖을 이게 우유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좀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저희 애들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산양유가 우유겠구나. 그렇죠. 예. 아, 양유죠, 양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다 예. 짐승 가축들의 이제 젖을 먹는 건데 분유로 해가지고 먹는 건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우유, 젖소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염소라든지 이런 데는 좀 이제 귀한, 좀 특이한 거에 속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유보다는. 그러면 어쨌든 그 염소젖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고급으로 네. 분유 같은 데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아, 그래서 못 먹어봤구나. 일단 네. 공급이 적으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있다고 하니까 좀 뭐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을 하나 보네요. 네네네. 뭐 이렇게 그림 보면 사진 보면 사진이 아니죠. 사진이죠. 네. 사진과 영상이 적절히 혼합돼 있는데 사진 보면 염소가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염소 떼거지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따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원도의 송배전부 후반기지에서는 1600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메추리를 키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1600여 마리가 닭, 오리, 메추리 포함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십 마리의 염소, 그 다음에 50여 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공장이 얼마나 크길래 공장에 딸린 농장에서 이 정도로 키우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하루에 그거 달걀이나 뭐 오리알이나 메추리 이런 알들이 와, 한 1000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보통 닭이 하루에 한 개씩 낳죠. 예, 그 주로 달걀만 많이 낳는 종이 있어요. 네. 닭 중에서 그런 애들은 보통 거의 하루에 출산하는 게 거의 100%, 90%? 네. 그 정도. 그럼 뭐 여기 송배전부에 일하는 사람이 한 1000명 되는 건가? 아, 이것도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걸 이렇게 다른 데다 이제 판매하려고 많이 키우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자기들만 먹을까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는 어쨌든 매달 종업원들에게 풍족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매 끼니마다 달걀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리찜, 오리알찜? 이런 거. 그래서 각 동물의 특성에 맞게 축사를 만들어서 방역을 비롯한 사양관리, 그러니까 사양관리가 그런, 그런 동물들 키우는 걸 사양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축사가 얼마나 잘 마련되는지 이런 거 정확히 보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좀 알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평양만 잘 산다 이런 게 이제 북한에서 많이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소식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축산 이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그런 어디 이제 뭐라고 하지 강원도 이런 데서도 아직 잘 먹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군요.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인 6월 15일날 연합뉴스 TV는 또 지방 축산업의 성과로 해서 라선시에 있는 농업연구소에서 이제 새로운 닭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은 원가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라선시면 이제 저 국경 쪽인데 두만강 하구에. 네네네. 라선 직할시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라진 선봉 거기 합쳐진 건가?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합쳐진 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업연구소가 있대요. 근데 제가 또 영상 보니까 연구소처럼 막 의리 번쩍해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 있고 이래서 이 연구소죠. 예, 연구소가 어쨌든 닭 사육장을 비닐하우스식으로 설계를 해서 지열과 태양열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온도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만강이 북쪽이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추운데도 겨울에도 닭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비닐하우스 사육장을 통해서 닭이 자라고 있는 바닥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무조건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닭이 이제 그 영상 보면은 이제 병아리들. 네. 지금 그게 큰 닭은 안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병아리들이 엄청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막 짹짹거리는 약간 그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닭, 특히 이제 뿅아리 시기에 네. 뿅아리들이 잘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이 추워가지고 네. 감기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왜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앞에서 뿅아리 팔잖아요. 네. 그럼 뿅아리 막 귀여우니까 집에 사다가 네. 키우면 일주일 보통 못 가죠. 네. 한 2, 3일 되면 이제 막 픽픽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보통 그 날이 추우니까 봄에 병아리를 많이 파니까 애들이 추우면은 금방 감기에 걸려요. 약해가지고 이걸 원래 이제 어미닭이 딱 품어주면서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어미닭 없이 병아리만 사왔으니 당연히 그게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백열등, 전구 같은 걸 일부러 켜가지고 막 계속 온도를 유지시켜준다거나 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초딩들이라. 네, 그런 거 알지도 그런 못하고. 것까지도, 예. 네. 그래서 이게 뿅아리 키울 때는 특히 이제 온도 보장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특별히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쓴다.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항생제 이런 거를 안 먹이는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네. 모르죠 뭐. 아, 예. 이제 뿅아리가 아까 뭐 떼거지로 몰려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너무 밀집해서 키우면 또 이게 전염병이 돌기가 쉬워서 네. 항생제를 안 먹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닭들의 이제 뭐 달걀이나 닭의 항생제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은 그 규정이 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뭐 병아리가 어느 정도 이상 크면 그 다음부터는 항생제가 섞인 사료를 못 먹이게 아예 법으로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달걀 보면 거의 대부분 달걀들이 다 무항생제라고 붙어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항생제에 섞인 사료를 못 먹이게 돼 있어요. 네. 양심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 항생제를 먹여야 감기 안 걸리니까 그런 거죠. 네. 병이 안 걸리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뿅아리 시기에는 좀 먹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닭 이상으로 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먹이는 뭐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안 그래도 사료 얘기도 좀 했어요. 아 닭사료 얘기. 네네네. 닭사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는 전순복 박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박사 따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죠. 좀 실력 있는 박사신가 봐요. 네. 그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전체 사료 중에 20%를 미생물을 액체 발효시킨 사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80%가 뭔지 모르겠지만 발효 미생물 사료를 20%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효 미생물 사료가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발효 미생물 사료가 이제 그 유산균이나 바실러스, 효모, 이런 유용 미생물들을 이제 가축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효를 시킨 사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료보다는 이렇게 발효를 하면 훨씬 소화하기가 쉬우니까 네. 이런 균들을 이용해서 균들을, 예. 네. 유산균 하면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거고 효모 네. 하면 막걸리 만드는 거고 네. 바실러스는 뭐 하는 거죠? 바실러스는, 잘 모르겠지만, 된장, 이런데. 아, 콩 발효시키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발효 미생물, 뭐 사료 이렇게 해서 그 미생물을 액체 발효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뭘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아, 그 미생물이 섞여 있는 액체를 이 사료에 뿌려가지고 발효시켰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 약간 짐작만으로. 네, 전문 지식이 좀 떨어져서. 근데 이게 뭐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안 키우나 보죠. 네. 새로 연구를 했다는 뭐 그런 네네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지방의 축산업에서 좀 북한 전반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북한이 축산업 같은 거 좀 강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올해 초에 북한에 이제 1년 국가 계획을 발표하는 게 이제 신년사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신년사 보면은 분야별 과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북한의 이제 식량 문제와 네. 관련해서는
농업, 축산업 이 네. 세 가지 수산업 이 세 가지를 이 3대 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든 쌀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 곡물을 많이 키우는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축산업과 수산업 이런 데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근데? 먹는 것 중에? 축산업 글쎄요 뭐가 또 있을까요? 나물? 나물은 농업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네. 그거 말고 뭐 없는 것 같은데 3대 축 말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기에 다 힘을 집중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뭐 북한에서 약간 가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뭄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네. 사실 좀 한국도 가뭄 장난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제 비가 약간 오긴 했는데 이그 정도로는 사실 어림도 없고. 네. 지금 장마 기간인 거 아세요? 네. 근데 왜 비가 안 오지? 장마인데 비가 안 와요. 마른 장마라고 해서 큰일입니다. 이 장마 때 그 비가 좀 와줘야 이 농사가 되는 건데. 네. 나중에 막 태풍 몰아치고 폭풍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참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특히 이제 가끔씩 왜 8월 달에 막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네. 범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골고루 좀 내려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하늘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비를 내리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것밖에. 네. 어쨌든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뭐 축산이라든가 뭐 어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이 이제 좀 뭐 전국적으로 골고루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하나가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한 게 아닌가 이번에 그런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뭐 황해북도, 강원도, 라선 네. 뭐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 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지방 축산업의 성과를 소개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